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니와 형님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혼전 임신이 되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한 2년 동안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어요. 제가 꿈꾸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나요? 현실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요. 시댁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큰 전원주택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아버님이 퇴직 전이라서 그 전원주택을 퇴직 후에 전원생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두시고 주말마다 오셔서 지내다 가시곤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급한 대로 거기에 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큰 집이 우리 집인 것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부모님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전원주택은 시부모님의 공간을 저희에게 잠시 살라고 내주신 것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말이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매일 함께 시부모님과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평일에는 시부모님 안 계신 날이 많았고 주말에만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평일에도 제사나 가족 모임은 늘상 제가 살던 그 전원주택에서 하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 직장도 멀기도 했고 저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런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아주버니가 형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님은 변리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변리사인 형님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내가 늦복이 터졌나 모르겠다. 장현이가 하도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저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나 해서 아무 아가씨라도 괜찮으니 데리고만 오라고 했는데 글쎄 변리사라니. 내가 며느리 복은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살려고 했더니만 이런 횡재가 다 있니? 며느리 복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형님 칭찬을 하시며 흡족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며느리 복이 없다는 그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형님의 아주버니와 결혼을 한 이후로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것이 5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2번 보고 결혼식 때 1번 보고 신혼 여행을 다녀와서 1번 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신혼 집들이도 안 했고 결혼을 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가족 행사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참석을 하지 않아도 늘 그러셨어요. 여기는 신경도 쓰지 마라. 일할 사람이 없냐? 네 시누이도 있고 네 동서도 있다.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다. 변리사가 보통 일이냐? 일이 우선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하찮게 집안일에 얽매여서야 되겠니? 걱정 마라. 너 아니고도 여기 일할 사람 있다. 시어머니는 정도 많으신 것 같고 다 좋으신데요. 한 번씩 형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면 참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일할 사람? 저밖에 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나요? 제가 형님처럼 변리사였으며 제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저는 그저 한 식구처럼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를 충실히 해왔을 뿐인데요. 마치 제가 맏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맏며느리 대접은 형님에게 다 해주시면서 저를 마치 일꾼으로 따로 정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시어머니와 시장에도 늘 함께 다녔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달려갔어요.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혼자서 병원 건강검진도 받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다녀온 적도 종종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저도 잘하지는 못해도 할 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에서 격리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급여는 많지는 않았어요. 언제 그만둬도 섭섭하지 않을 그런 일자리였지만 그래도 저에겐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다른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변리사인 큰 며느리를 보시더니 우습게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뜬금없이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점심 먹었어? 네, 형님. 웬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따지시고.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 뭐라고 주셨는데요? 이번에 김장을 담그신다는데 세상에 500포기를 밭재로 사셨다는데 알고 있지? 네? 500포기나요? 전 몰랐어요. 그래? 난 동서가 어머니랑 친하니까 알 줄 알았는데. 다다음 주 주말에 하신다면서 김장 김치통을 미리 챙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 김치 냉장고도 있냐고 하시면서 말이야. 500포기는 많은데요. 아마도 형님이랑 아가씨네랑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하니까 많이 하시려나 봐요. 김장할 때 올 거죠? 그게 말이야. 내가 연말이 가까이 오면 더 바빠져서 말이네. 휴일도 반납하고 쌓인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 네? 그럼 이번에도 못 오세요? 미안해, 동서. 내일이 원래 그렇다네. 내가 일복이 터져서 제때 퇴근도 못해. 아,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고맙지 뭔가. 사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도 없어. 어머니가 한사코 괜찮다면 안 와도 된다고 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고 하셔서 죄송해서 말이네. 돈 좀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마다하셔서 말이야. 그래요? 그럼 아주버니한테 보내주시면 되죠. 아주버니는 오실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골프 모임이 선약이 돼 있어서 못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 그래서 자네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줄 테니까 어머니께 전해드려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빈정이 팍 상했어요. 이젠 잔머리도 티나게 굴리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딱 그거 아니겠어요? 돈으로 내 할 일을 대신 했으니까 혹여나 뒷말 하지 말게 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뭐 이 집만 며느리 포함으로 달고 다니나. 누구는 일 안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짜증스럽더라고요. 형님, 이번처럼 어머니가 김장을 많이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마도 형님에게도 주실 양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형님 김장 형님과 아주버니가 직접 하셔야죠. 그 많은 걸 누가 다 해요? 내가 그 말이네. 난 김장 안 필요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거 아니라면서 새며느리라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이고 싶다고 하시네. 그러라고 해야지 어떡하나. 제 속은 천불인데 속도 모르고 웃으면서 하는 형님이 얄미웠어요. 형님, 저는 어머니한테 직접 듣지 않아서요. 김장비는 형님이 직접 드리던지 하세요. 저도 다다음 주면 바빠요. 저도 형님처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서가 바쁘긴 뭘 바쁘다고 그래? 맨날 시댁에서 산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내가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담그시겠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셨어. 시댁에 와서 맨날 와서 사는 애가 있지 않니? 우리 집 일꾼이 따로 있는데 뭔 걱정이냐? 라고 하시던데. 아무튼 동서랑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 보여서 부럽네. 이게 뭔 소리야? 욕이야? 칭찬이야? 상당히 아리송송하게 말하는 폼이 저를 더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냥 동서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좌우지간 동서가 이번에도 고생하겠네. 미안하네. 내가 일만 아니면 바로 달려가겠네만 어쩌겠나.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만 끝내.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형님과 통화를 끝마치고 나니 무척 자존심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날 우습게 하니까 형님도 저를 만만히 보는 눈치 같아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 후에 형님이 말하던 시댁에 김장하는 날짜가 다가와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언제 불러도 달려올 일꾼이라 이거겠죠? 그러다가 신우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깜빡하고 김장한다고 따로 말 안 했다고 전해달래. 김장이요? 내일 모레 한다면서요. 어? 알고 있었네? 네, 아가씨. 형님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도 어머니가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날 저 집에 없어요. 뭐?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워크숍 겸 해서 단합대회를 가서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서요. 네? 그럼 언제 오는데요? 4박 5일로 방콕으로 가요. 뭐요? 그걸 왜 이제서 말해요? 언제 물어봤어요?
내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아가씨한테 보고할 일이 있어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는 언니가 당연히 김장을 한다고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떡해요? 왜 나한테 물어요? 그날 휴일이라 형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이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뭐요? 그럼 언니는 왜 주말에 워크숍을 갔는데 그래요? 말이 워크숍이지. 회사가 돈 대주고 함께 여행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놀러가서 단합대회 한 거잖아요. 뭐 알면서 모른 척해요? 이만 끊어요. 그러자 한참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문자만 딸랑 하나 보냈어요. 어머니, 업무 중이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찹싸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뭔 소리냐? 네가 김장할 때 못 온다고 했다면서? 네,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럴 사람 많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뭐야? 네가 정신 있냐? 지금 그깟일이 뭐가 중요해서 김장 재료나 배추를 다 주문해버렸는데 못 온다고 하는 거냐? 그깟일이요? 그래, 네가 거기서 일하면 뭐 얼마나 본다고? 김장하는데 안 온다고 그래. 그러자 제가 완전히 뿔따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일꾼이에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깟일이라뇨? 그깟일이라도 하니까 제가 어머니 손자 유치원비도 되는 거예요. 뭐야? 다 필요 없으니까 워크숍인가 뭔가 다 때려치고 오기나 해라. 그깟건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 내 아들이 네가 거기 안 다니면 너를 굶어 죽기라도 한다더냐? 겨우 돈 몇 푼 받는 주제에 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껄껄껄 하면서 한참 동안 웃어 제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며 열불을 내셨어요. 네가 내 말이 웃음냐? 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난리야? 어머니, 제가 배꼽 잡고 안 웃게 생겼어요. 회사 대표 며느리에게 그깟일 다 때려치우고 겨우 김장을 도우라뇨.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잘해드릴 때 잘하셨어야죠. 그깟 며느리 다 때려치우랍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마구 퍼부었어요. 남편이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미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기수 엄마가 다니는 그 회사 말이에요. 사실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기수 엄마가 회사 대표로 취임해서 회사 단합하는 차원에서 전체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말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러셨대요. 단합이고 워크숍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키 끝에 격리직면서 뭘 그래?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랬어요. 엄마는 그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세요? 기수 엄마가 회사 대표라고요. 격리직 사원이 아니에요. 이젠 하다 거짓말까지 하냐? 네 마누라가 회사 대표이면 난 일론 머스크 엄마다. 왜 이래? 회사 대표가 누구 애 이름이냐? 천벌이네. 나를 뭘로 보고 살기를 쳐?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김장은 저도 못 도와드리니까 그래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신이와 함께 제가 일한다는 공장으로 직접 쫓아왔어요. 여기 격리를 보던 김슬기 씨라고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 이름과 같은데 사장님을 찾는 것 아니세요? 사장은 무슨 사장? 그러자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직원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잠깐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장 옆에 사무실 건물로 안내를 하더니 회사 대표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내게로 안내를 했어요. 떡하니 대표이사 이름에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것을 보고서야 입을 떡 벌어지며 뒤로 나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진짜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격리일만 본 줄 알았지 뭐냐. 어떻게 감쪽같이 날 속였냐? 속이다뇨. 어머니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셔서 그런 거죠. 대표이사 자리로 옮긴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냥 아빠 자리를 물려받은 것뿐인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참 우스웠어요. 갑자기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셨습니다. 그 사이 형님한테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맏며리가 되어가지고 어째 그러냐? 네 동서가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이사여도 너처럼 이리저리 잔머리는 안 굴린다. 그깟 별이사 핑계는 대지 말고 김장은 내 손 보태라. 알았냐? 그러자 또 가진 핑계거리를 댔는지 보다 못한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전화에 대고 그랬어요. 그널게 어지간히 좀 해. 우리가 모른 줄 알아? 오빠랑 골프나 치고 놀러갈 생각인 거 다 알고 있어. 언니 집에서 김장할 테니까 그리 알아.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네 동서는 회사 대표이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하물며 기껏해야 일개 별리사가 일 핑계를 대냐? 네가 아니면 그 많은 김장을 누가 하냐? 너 계속 그러면 네 집으로 김장거를 다 보내서 거기서 할 거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서슬퍼렇게 형님 가주버니를 다그쳤던지 꼼짝없이 형님 가주버니가 시댁에 와서 그 많은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형님과 제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싸니까 미안할 것 하나도 없었어요. 둘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은 당연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은 시댁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냅뒀어도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뭐하러 바쁜데 신경을 쓰냐? 여기 일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일에만 신경을 써라. 걱정은 무슨 걱정?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